안녕하십니까, 강찬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신경치료를 갖다가 8개 나와서 5군데 갔더니 8개, 6개, 5개, 4개, 4개로 줄었다라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글은 뭐냐면 또 같은 그걸 확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또 300이란 견적이 나와서 딴 데 갔더니 좀 비용 이제 떼어야 될 게 뭐 하나만 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여기 보시면 11개, 6개 신경치료에 350 나왔는데 다른 데 갔더니 한 개만 이제 하면 된다라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은 그래 이게 정답이냐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사후정님들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정답이란 게 아니고 그러면 제일 적게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다른 치과에 가서 한 번 더 치료받은 것도 잘 됐나 체크도 할 거면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우리 치과 의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환자가 의도했든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과잉진료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기본인데 그럼 뭐 이렇게 올렸더니 어느 치과 의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우 돈이 적게 나왔다고 좋지만 예우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돈으로 양심적이다 올리실 때 구강사진 방사사진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본 게 아닙니다. 제가 본 게 아니고 다른 치과 선생님들이 보신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독해가 안 되시는 치과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또 인스타그램에 한 번 더 올렸어요. 28개째가 24개 나왔더니 8개 아는 치과 선생님한테 갔더니 8개 치료 받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선생님한테 받으면 이렇게 적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나 이런 거 조금 인터넷에서 좀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좀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같은 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시더라고요. 충치의 개수보다 예후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참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뭐 이분은 막 한 경력은 한 10년 되신 줄 알았어요. 봤더니 나 진짜 나 진짜 지금 졸업한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예? 이 과잉진료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본인이 아직은 너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이 1년만 지나면 내년쯤 되면 교수님 행세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분 제 맨날 저 싫어하는 분이시잖아요. 이 선생님 신문에서 과잉진료 뭐 양심치과는 오진치과다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정작 이분은 이제 어느 유튜버하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보이죠. 어느 TV에 나온 요런 거 조그만 거 하면 어떻게 됐더니 뭐라고 여기 쓰셨냐면 저런 걸 레진 수복하는 치과사가 정말 있다면 과잉진료 치과사가 맞네요.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땡땡 치과 선생님, 자, 운동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분도 그럼 본인 이 김기영 이 선생님한테도 당신도 예우 안 보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왜 근데 이분은 저를 이렇게 많이 욕하시는 뭐 비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잉진료로 얘기했을까요? 안 봐도 아는 게 있는 거죠. 그래야 경험이 필요한 거고 이건 또한 경험도 필요 없는 거죠. 적어도 치대 졸업생이면 이런 걸 가지고 예우를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지금 본인이 부족함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해볼까요? 본인과 같은 치과 선생님이 이러니까 지금 갓 졸업한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좀 부족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 지금 이분은 바람감인데 이분은 월 1억 5천씩 버는 분이세요. 뭐라 했냐? C1 작은 충치도 영원히 작은 충치가 될지 의사도 모르기는 이니까 환자가 정기적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또 아플 때까지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니까 검진 이후 관리를 더 잘할지 안 할지도 못하니까 가성비 때문에 초기 충치를 치료하는 게 무슨 일인가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라고 이렇게 선배들조차 1억 5천씩 매출 올리는 선배들조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선생님한테 뭐라고 가르침을 주셨냐? 절차 탁만한 분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과잉진료한 사람들의 궤변과 비슷하다. 그리고 스테인, 멈춰있는 이나 이렇게 정지된 우식 같은 경우를 치료한 것이 가성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때운 것이 그런 어레스트된 스테인 치아보다 더 좋다고 말한 것은 안 되며 오히려 이후에 더 손상을 줄 수 있는 의원성 손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때운 것이 그거보다 더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게 조금 연차가 이제 계신 선생님이 뭐냐면 과거에 욕하던 진료 스타일이 이제는 인정받는 시대가 왔네요. 왜 그토록 욕하고 미워했을까? 이렇게 하면 자주 웃음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까 우리 그 치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신 선생님 지금 다른 이게 좀 오래된 선배님들의 이런 한탄과 이걸 갖다 좀 들으시고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고요. 자, 외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90%가 스칸디나비아 이런 북유럽 쪽에 90%의 충치가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처럼 조금 할 때 충치를 치료해서가 아니고 뭐죠? 양치를 잘하고 구강 관리를 잘해서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하도 욕먹고 있으니까 미국 치과 선생님이 보다 못하 이렇게 했어요. 졸업한 지 2년 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3개월 차 선생님. 자, 이 투는 뭐냐면 에나멜층, 즉 초기 충치에 가까워요. 그것도 사실은 애매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플로라이드 도포를 하죠. 그 예방 교육만을 지켜보라고 배우고 있고, 심지어는 D1, 즉 상아질 깊은 충치도 환자가 어느 증상 없고 캐비테이션이 보이지 않으면 지켜보기도 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또 사후 정도를 또 들고 일어날까봐 적어도 에나멜, 즉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다 에나멜 E2도 아니잖아요. 에나멜 1입니다. 정말 미국 치대 졸업생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2년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훌륭한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래서 호주에 있는 분이 그럽니다. 자기 호주에 갔더니 살짝 있는 거 지켜보라고 정기검진 권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충치 11개, 다른 치과 7개, 믿을만한 치과 찾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어느 선생님의 블로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솔직히 보입니까? 난 미치겠어요, 이게 지금 이건 스테인이에요, 거의. 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치료를 했고 잘했다고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의 블로그에는 정지후식 치료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정지후식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했다고 한번 제가 만약 이렇게 올려놓았으면 저 매장당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올렸더니 또 이렇게 치대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환자가 원해서 한 건데 뭐라고 할까요? 환자는 치과 의사가 준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환자가 의사입니까? 환자가 팔이 불편하다고 팔 잘라달라 그러면 팔 잘라주고 이거 환자가 원했는데 내가 잘못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치대 교육에서부터 뭔가 지금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치대 본 3학년생이나 지금 갓 졸업하고 3개월 다신 선생님이시나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방향을 하는 건지 똑같이 치대 교육을 받았는데, 자, 우리 선배님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지후식은 치료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유성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 보이죠? 자, 여기 보이시죠? 요런 거 정지후식이라고 지켜보라고. 당신 37살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을 거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선배도 있는데, 갓 3개월밖에 졸업 안 되신 치과 선생님이 지금 예우를 봐야 되냐,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예우를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1년마다 정기검진을 하면 되고, 불안하면 6개월마다 하면 되고,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6개월은 A 선생님, 1년 후에는 B 선생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 또 우리 선배님도 뭐라 할까? 이런 거 지켜보는 거라고 다른 치과에서 16개 나왔는데 내가 볼 땐 없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거에서 달렸다. 자, 우리 3개월밖에 안 된 치과 선생님, 이 선생님한테도 예우가 어떠냐고 따지실 겁니까? 자, 그 예우가 어떠냐고요? 자,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 보세요. 이렇게 울산의 해야대의 김종식 선배님 같은 경우는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5년 동안 아까 보이는 것보다 더 깨끗한 그런 충치들을 갖다가 5년 동안 관찰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했냐고요? 1년마다 그러니까 검진하는 거 아닙니까? 충치라는 것이 심해지는데 왜 1년마다 검진합니까? 충치가 진행되는데 최소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포함은 안 됐지만 외국 교과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지금 현재 나빠질까 두려워서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6개월 후에 나빠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도 나빴던 거이기 때문에 그 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즉 정기검진을 중요시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심지어는 이렇게 중학생 16살짜리를 괜찮다고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어느 날 엄청난 많은 치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떼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괜찮다고 한 것을 어느 날 몇 달 후에 이렇게 금리를 다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배들이 읽고, 자, 미국 교과서는 이렇게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건 지켜보자. 다 지켜보자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지켜보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우를 보고 지켜보자 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의사신데 세 군데 갔더니 다 달라서 자기 아는 동네 치과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치대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서 대학생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갓 3개월밖에 졸업 안 된 분이 어떻게 지금 충치를 논하며 예우를 지켜봐야 하면 배운 책을 갖다 꺼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자, 호주에서 괜찮다 그러는데 B치과 달러, C치과 많이 해야 돼. 아는 동네 치과 갔어. 아는 저기 엄마 치과네 갔더니 괜찮아. 정말 다시 가서 자기가 이분이 따진 거예요. 배째라고 덤비라고 돈 벌라고 사기친 인간에게 무슨 객관적 치료 근거 있다는 거 필요합니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진료하는 선생님과 과잉 진료를 하는 선생님. 저는 과잉 진료를 하는 선생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치대 교육도 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